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내년이면 50이 되는 여자 사람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까지 친정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이혼할 그때 당시에 저희 부부에겐 돌진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은 저는 물론이고 아들 자식까지 필요 없다며 바람난 여자와 도망을 가버렸죠. 덕분에 저 혼자서 오롯이 아들 키우며 살아야 했네요. 한 번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남자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려 이제껏 다른 남자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제 인생이 낭떠러지로 떨어진 게 전부 다 남편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때는 너무 철이 없었고 또한 사람 보는 눈이 엉망이었으니까 그런 일을 당했겠죠. 아무튼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은 저한테 간이고 쓸개고 떼줄 수 있을 것처럼 헌신하는 척 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몇 달 만에 제가 임신을 했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때부터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리곤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바람을 피우는지 몰랐을 때는 우리 애를 위해서라도 참고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별로 탐탐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거기다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는 믿음으로 사시던 분들이라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3대 독자의 귀한 집안 아들이라며 제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부터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압박을 주셨어요. 근데 막상 아들이라 말씀을 드려도 다른 집안 시부모님처럼 저를 챙겨주시거나 이뻐하는 일 따위는 없었네요. 오히려 아들을 낳고 나서도 푸대접은 똑같았고 제가 이 집안 며느리인지 아니면 당신들 아들 밥 차려주고 집안일 해주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산후조리 대충 마치고 몸을 풀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남편 밥상 차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말을 하면 못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당시 남편은 반찬이 5가지 이상 밥상에 안 올라오면 숟가락도 들지 않는 인간이었어요. 매번 아침이랑 저녁에는 한 가지 고기 반찬도 다른 종류로 해야 하고 국이찌개도 똑같은 걸 올리면 난리를 치곤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결혼 전까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를 보며 사무직 일을 하고 있었지만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빨리 가져야 한다면서 일을 그만두게 하더니 말끝마다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자가 밥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딴 소리들만 듣고 살았네요. 이미 제 자존감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에서 남편은 의처증 증상까지 있던 최악의 남자였어요. 결혼하고 난 이후로는 혼자 밖에서 나가서 친구도 거의 만날 수 없었고 심지어 집안마트에 장을 보러 나갈 때도 본인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늦게 들어오면 아주 발칵 뒤집어집니다. 핸드폰으로 수시로 전화와 문자를 하면서 저희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간섭하곤 했죠. 생활비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100원짜리 하나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는 상황에서도 제가 이혼하지 않고 버티고 살았던 이유는 딱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하나뿐인 제 아들 때문이었네요. 다른 건 몰라도 아들한테만큼은 나름 괜찮은 아빠였고 저한테는 형편없는 인간이라도 아빠 없는 자식만큼은 만들기 싫어서 그런 모진 일들을 감내하고 참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돌잔치를 끝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남편 핸드폰을 볼 일이 있었는데 저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던지 그 흔한 비밀번호조차 걸어놓지 않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던지요. 그 심정은 같은 일을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짐작도 안 되실 겁니다. 여하튼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밤새 지켜보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개차반 같은 남편이었지만 적어도 바람을 피울 거라는 상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와 우리 아이 몰래 그런 짓을 벌였다는 게 용서가 안 되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자고 있는 남편을 어떻게 해버리고 나도 같이 이 세상을 떠나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만약에 아들만 없었다면 그런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꼬박 밤을 새고 저는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눈앞에 들이대면서 이 여자 누구냐 하고 따져 물었었죠.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것 같더니 오히려 자기 핸드폰을 왜 마음대로 훔쳐보냐면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라리 잘 됐답니다. 이참에 말하는 건데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답니다.
만약에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준다고, 애도 당신이 데려다 키워도 되고,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최대한 맞춰준다네요. 깔끔하게 이혼만 해달라는 남편을 보며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싶었습니다.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잘못했다 한마디는 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본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순간 어찌 보면 저희 결혼은 끝이었어요. 거기다 아이까지 데려가던지 마음대로 하라는 남편의 말에 이 인간이 정말 상종도 못할 쓰레기라는 걸 깨달았죠.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은 있을 리가 만무했고 남편은 그저 앵무새처럼 조용히 이혼하고 아이 데리고 사라져 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더라고요. 정말 바보같이 저는 쿨하게 남편을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포기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 결정인지 미처 몰랐거든요. 물론 제가 이혼하고 나서 아이를 혼자 어떻게 키울 것이며 남은 인생에서 이혼녀 싱글맘이라는 손가락질을 감당하기가 힘든 것도 있긴 했죠. 하지만 그보다 우리 아이에게서 아빠를 지운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두려운 감정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멍청하게도 시댁으로 달려가 시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바람난 남편 혼내주고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요. 어찌되었든 제 아들이기도 하지만 시부모들의 친손자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시부모들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예상을 했고 이혼을 막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동네 창피하게 하지 말고 조용히 떠나라는 말씀만 하신 채 안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셨고 어머님은 한술 더 떠서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건 전부 여자 탓이라네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를 않았죠. 저도 그때부터는 이판사판이었고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 당시에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라서 경찰서에 찾아가서 하소연도 해봤지만 생각처럼 처벌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장을 직접 덮치지 않는 한 증거도 불충분했고 남편은 저한테 했던 말과는 다르게 그 여자와 정을 나눈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그저 감정적으로 서로 좋아하는 상태일 뿐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경찰에서 저를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절망감에 빠져 집으로 돌아왔었네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이 제시해주는 합의금을 받고 순순히 이혼해주는 것 말고는 그때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앞으로 더 이상의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한 채 당시 돈으로 5천만 원을 받고 또한 아이 양육비 명목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매달 5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이혼을 했어요. 비겁한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일의 홀몸이었다면 끝까지 싸웠을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을 고소해서 작은 처벌이라도 받게 했겠지만 앞으로 어린 아들과 살아가야 하는 제 입장에서 저 개인의 복수보다 아이를 위한 돈이 우선이었죠. 이혼하고 나와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서 살기 시작했고 2달 정도 쉬다가 친정 엄마에게 아이를 맡겨두고 직장을 구했네요.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남편은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고 2~3달 보내다가 또 몇 달씩 밀리고 그러다 제가 닥달하면 다시 또 찔끔 보내주기를 반복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도 뻔한 거였어요. 아내와 자식에 대한 어떠한 관심과 의리도 없는 인간인데 양육비라고 책임감 있게 보내겠어요? 그런 인간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여하튼 무슨 일인지 자세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법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보다 저를 진짜 힘들게 한 건 다름 아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시선이었어요. 특히 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젊은 나이에 혼자서 아이 키우는 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헛소문들이 돌던지요. 심지어 저희 아이한테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낙인을 찍더니 자기 자식들이랑 거리 두려고 무진장들 애쓰더라고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뒤로 이런 일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 키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정말이지 고맙게도 우리 아들은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로 자라졌어요. 특히나 미안한 건 집안 환경의 영향인 건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일찍 철이 들더군요. 생각도 깊고 혼자 힘들게 자신을 키워준 엄마에 대한 효심이 참 극진한 아이예요. 심지어 가끔은 불평 불만을 이야기한다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좀 쓰라고 아니면 마음속에 병이 생긴다는 말을 제가 할 정도니까 얼마나 순하고 착한지 아시겠죠? 오히려 그런 아들을 보다 보면 아빠 없이 자라서 이렇게 된 건가 싶기도 하고 이래저래 마음이 아파오는 건 매한가지더군요.
아무튼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제 앞에 뜬금없이 거짓골을 하고 전 남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양육비 때문에 가끔 문자를 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이곳에 이사를 하고 난 후로는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거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 관심 없이 살고 있는데 저희가 새로 이사한 곳은 어떻게 알았는지 하루는 저희 아파트 정문 앞에서 죽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집도 절도 없는 거지행색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반색을 하며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 한 번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시부모는 이미 몇 년 전 세상을 떠나버렸고 저랑 이혼한 뒤로 같이 살던 그 여자는 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갔다는데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저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 싶었네요. 그렇게 혼자 페인처럼 술독에 빠져 살다가 도저히 몸 상태가 이상해서 병원을 가봤는데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현재는 신부전 말기라고 하더군요. 온몸에 독소가 쌓여서 손발이 퉁퉁 붓고 제대로 걷는 것도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열었죠. 신세 한탄이나 하러 온 거면 그냥 가라고요. 용건 없이 온 거면 나는 그냥 가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제 팔을 잡고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빠이나 남편 노릇을 하고 싶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건강부터 회복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그래도 한때는 부부로 연을 맺고 같이 살았는데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를 받아보면 안 되겠냐고 하대요. 자기 남은 재산 전부 정리하면 2천만 원쯤 된다고 그 돈 전부 줄 테니까 신장 하나만 이식해달랍니다. 참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더군요. 아니 제가 그렇게 매달릴 때 가차없이 버린 사람이 바로 남편 본인 아닌가요? 심지어 이혼하고도 제가 몇 번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 다른 건 몰라도 입학식에는 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도 쌩까고 무시했거든요. 그 후로 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 주말이나 이럴 때 아이 데리고 놀이공원이라도 한번 데려가 주라 부탁도 여러 번 했습니다. 돈은 내가 주겠다고까지 말했다니까요. 남편에게 무슨 미련 같은 게 남아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저 아빠를 너무 그리워하는 아이를 보고 있기에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물론 전부 다 거절을 당했죠. 특히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건 아이가 아빠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문자며 전화를 계속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당시에는 몰랐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귀찮게 굴까봐 본인 생일날 아들이 보낸 생일 축하 문자에도 답장 한 번 안 하던 인간이 바로 전 남편입니다. 그날 몇 시간을 거의 울던지 옆에서 지켜보던 제 속이 완전히 뭉그러질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저와 아이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아빠 노릇 남편 노릇이랍니까? 저한테는 이빨도 안 들어간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갑자기 우리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속이 너무나도 뻔히 들여다 보였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었습니다. 저를 아직 십몇 년 전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로 알고 있는 건지 대체 무슨 염치로 제 앞에 나타나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걸까요?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당신이 어떻게 되던 나는 전혀 상관없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쳐 버렸어요. 물론 신부전이 고통스러운 병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죽는 병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투석만 제대로 받으면 그나마 살 길은 있다는데 뭐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제가 이제 와서 그 인간을 챙겨야 할 택배만큼의 명분도 없잖아요. 오히려 쫄딱 망해버린 그 인간을 향해 꼴 좋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어주고 싶은 마음뿐이거든요. 저한테 한평생 부부의 의리를 지켰고 또한 동시에 아이한테도 아빠 역할을 다한 남편이었다면 제가 그깟 콩팥 하나 못 대주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느라 처자식 내다버리고 간 주제에 심지어 아빠로서 최소한의 책임인 양육비마저 제대로 안 줬던 인간인데 뭐가 이쁘다고 그런 은혜를 베풀겠냐고요. 콩팥은커녕 제 머리카락 한 올도 아깝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쫓아내고 한동안 찾아오거나 그런 일이 없길래 이대로 포기한 줄 알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우리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 앞에 한번 찾아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화들짝 놀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상세하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처음엔 이런저런 안부를 묻더랍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애초에 이혼한 이후부터 그 후의 모든 책임까지 제 탓을 하길래 그 자리에서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소리치고는 그대로 집으로 오는 거랍니다.
순간 화가 난다기보다 저 어린 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덜컥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괜찮냐고 조심스레 물어봤죠. 비록 덩치는 저보다 커져 버렸지만 여전히 제 눈에는 애기처럼 보이던 아들 녀석이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하더군요. 엄마는 어떠냐고요? 자기는 엄마만 괜찮으면 아무 상관없다면서 저를 위로해주는데 언제 이렇게 훌쩍 커버렸나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뒷바라지하면서 키운 보람이 있더라고요. 본인도 속상할 텐데 그 와중에 엄마 마음부터 챙기는 다정한 아이로 자라줘서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 뒤로 전 남편에게서 몇 번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저희 모자는 단호하게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완전히 소식은 끊어진 상태고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저희 모자를 보고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 한 소리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직접 그 모진 고생을 겪어온 저나 아들 입장에서는 조금도 진심 어린 반성이 없는 남편과는 다시 연락하고 싶지 않네요. 어차피 현재 자신의 모습은 그동안 본인의 손으로 만들어낸 결과물 아닙니까? 그러면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생물학적으로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용서해주기에는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가 너무 크거든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저희 모자 열심히 살아볼게요. 꼭 좀 응원해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